2022년 12월 9일 금요일 USKN 미국 뉴스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죄수 교환을 통해 러시아에 수감되었던 여자 프로농구 선수를 귀환시킨 것을 두고 미국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 여자 프로농구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러시아에 내준 인물이 죽음의 상인이라 별명이 붙은 악명 높은 글로벌 무기상이기 때문입니다. 애리조나주 소속 커스턴 시네마 상원 의원이 현 민주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바꿀 것이라고 공표해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렵사이 연방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했던 민주당이 50석으로 과반 동수 비율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제 관련 소식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중국차 도매 가격이 연중 최저치를 찍었지만 소매 판매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 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 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 병원 전문의의 원격 상담 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 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주요 사건, 사고 등 영상 뉴스 이어집니다. 남가주 롱비치 지역 여러 집을 돌면서 전시돼 있던 성조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영상 속 한 남성이 성조기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것도 아닌 모습인데요. 이때가 새벽 3시 30분경으로 이 주택 주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방화로 주택이 화마로 변하기 전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짖는 소리에 피해 집주인이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다음날 오후 4시경 검거됐는데요. 하지만 용의자의 방화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잇따라 이 주택가로 내려와 반려견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마운틴 라이언 P22를 당국이 포획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국은 야생에서 놀라울 정도로 나이가 많은 이 마운틴 라이언 P22가 지난달 목줄을 맨 반려견을 죽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고통의 신호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자 P22를 포획해 이 건강을 검진하려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달 11월 헐리힐스에서 목줄을 맨 치아와가 이 마운틴 라이언인 산사자 공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지난주에는 실버렉 지역에서 치아와가 공격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 공격 모두 이 산사자 P22가 벌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경구용 즉 먹는 방식의 약으로 고양이 당뇨병 치료제 백사켓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먹는 방식의 동물용 당뇨병 치료제가 승인된 첫 사례입니다. 백사켓은 인슐린 치료를 받은 적 없는 고양이들의 혈당 조절 개선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하루에 15mg짜리 알약 하나를 먹이는 방식으로 투약하면 되고 인슐린 의존형 당뇨인 제1형 당뇨병을 앓는 고양이에게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백사켓을 투여받는 모든 고양이는 이 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FDA는 전했습니다. 한편 임상시험 결과 백사켓을 투여받은 당뇨병 고양이의 80% 이상에서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사켓 내년 1분기부터 미국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생후 6개월 이상 5살까지 영유아들에게 모더나사와 파이자사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한 개량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다만 FDA는 이번 모더나사와 파이자 개량 백신 승인을 영유아의 이전 접종 이력과 나이 등에 따라 달리했는데요. 일단 모더나사의 개량 백신에 대해서는 생후 6개월부터 5살 영유아가 최초 백신을 3차례까지 완료한 지 2개월 뒤부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신 파이자의 개량 백신의 경우는 생후 6개월부터 4살 사이 아이에 대해 아예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3차를 맞지 않은 경우에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FDA는 파이자의 원 백신으로 3차 접종까지 마친 영유아는 파이자의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접종 여부는 이제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데이터를 검토한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2살 미만 아이들의 백신 접종률은 2.7%,
2살에서 4살 사이 아이들의 접종률은 약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중고차 도매 가격이 15.6%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매업체의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수요는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중고차 도매 가격은 크게 떨어졌지만 이윤을 극도로 남기려는 판매업자들로 인해 중고차 소매 가격 평균은 27,564달러로 올해 연초와 비교하면 가격 하락은 0.5%채 되지 않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고차 소매 가격이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어 판매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고차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10%나 하락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최고점을 찍던 시점에 중고차 가격을 고집하고 있는 이러한 악질 판매업자들로 인해 도매 가격 인하가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중고차 가격 도매가는 떨어져도 구매자에겐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뉴욕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공사 MTA가 이번 주말 뉴욕시에서 열리는 산타콘 축제를 앞두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의 주류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내일 새벽 4시부터 11일 정오까지 LILL,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그리고 메트로노스의 열차 내부와 또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역, 펜스테이션 등 주요 역사에 주류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 주류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소환장이 발부되거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구치소에 감금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산타클로스의 회의라는 뜻의 컨퍼런스의 조합인 산타콘은 지난 199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뉴욕에서 1998년 첫 산타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2주 전 토요일에 산타 복장을 입고 지정된 장소에 모여 하루 종일 주점이나 술집 등에서 음주를 즐깁니다. 올해는 내일 오전 10시 맨하탄 웨스트 39, 40 스트리트 사이 브로드웨이 선상에서 집결하게 됩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 이어집니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린 뉴스로 바이든 정부가 죄수 교환을 통해 러시아에 수감되었던 여자 프로농구 선수를 귀환시킨 것을 두고 오늘 미국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투옥 중인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티니 그라이너를 데려오기 위해 러시아에 내준 인물이 죽음의 상인이라 별명이 붙은 악명 높은 글로벌 무기상 빅토르 부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미국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악명 높은 무기상을 정부가 쉽게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러시아에 수감되어 있던 여자 농구 선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의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되기에 앞서 그라이너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프로리그 선수들 중 경기 중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우파 인사들은 과거 그라이너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력 등을 꼬집으면서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출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파 인사들은 미 정부가 러시아에 수감 중인 기업 보안 전문가 폴 휠러는 빼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휠러는 미국 해병대 출신 기업 보안 책임자로 2020년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화당의 스콧 페리 하원 의원은 바이든이 총을 밀수하고 미국인들을 쏘는 것을 돕는 적과 마약을 밀반입하고 농구공을 쏘는 미국인을 맞바꿨다며 그러는 사이에 전직 미 해병대원 폴 휠러는 러시아 감옥에서 썩어 나간다고 트위터로 올렸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이번 죄수 교환을 전략적 승리로 평가하며 쾌재를 부르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처벌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면서 미국인들의 애를 태웠고 이를 통해 협상을 주도하면서 무기상 부트의 석방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뉴욕타임즈는 비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수감되었던 무기상과 맞교환돼 풀려난 브리트니 그라이너는 오늘 오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공항에 입국해 가족들과 10개월 만에 재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리조나주 소속 커스턴 시네마 상원 의원이 현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을 바꿀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커스턴 시네마 상원 의원이 현 민주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을 바꿀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집권민주당은 상원 중간선거에서 예상외로 선전하며 한석을 추가했는데 시네마 의원 탈당으로 한석 추가가 상쇄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네마 의원이 공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을 방침이어서 일단 민주당 측은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1월 8일 중간선거를 치른 뒤 연방상원 100석 중 민주당 상원 의원이 51명으로 늘어나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드 없이도 단순 및 절대 과반 결정의 투표를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인 애리조나주 시네마 상원 의원 탈당으로 상원 의석수가 다시 50대 50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네마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전체 당론을 무시하고 보수적 견해와 투표를 서슴지 않아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조 맨신 상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상원의 문제와 두 골칫거리였다는 평입니다. 일단 민주당적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시네마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밝혀 민주당 측에서는 그나마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공화당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한 시네마 의원이 지난 2년간 독불 장군 행적을 보아 민주당의 코커스에 참석할 가능성 또한 얕아 보입니다. 샌더스 의원이나 킹 의원처럼 대충 민주당 의원으로 뭉뚱그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연방상원 과반수를 넘긴 51석을 얻어 아슬아슬한 50석 시절을 마감했다고 좋아하던 민주당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 승리 소식 이틀 만에 시네마 의원 탈당에 횡액을 당해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1996년 이후 출생한 첫 Z세대 하원 의원 당선 기록을 쓴 올해 나이 25세 맥스웰 알레한드로 프로스트가 취임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거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로스트 당선인은 최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임대하려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한 달가량 뒤인 취임 후엔 17만 4천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되지만 현재 신용 점수가 너무 낮다는 이유입니다. 프로스트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다. 우버 기사 생활로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다며 내 신용 점수가 나쁘다는 점을 미리 알렸고 괜찮을 것이라는 답변도 들었지만 결국 신청비만 날리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올해 미국의 집값이 전국적으로 10%가량 오른 상황에서 젊은 층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프로스트 당선인이 겪는 일은 그의 지지층이 가진 고민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업체 진로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튜디오형 아파트 임대료는 월 2,600달러 수준으로 이는 젊은 층이 감당하기엔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6월 크레딧 카르마 재단은 Z세대의 약 30%가 친족과 함께 생활하며 독립할 경우 3명 중 1명은 집값을 지불하는 데만 수입의 절반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도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신용점수가 낮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집값, 금리의 빠른 인상도 겪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터 통계업체인 익스페리아는 지난해 미국인의 평균 신용점수가 714점이지만 Z세대는 679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로스트 당선인은 추후 거처 마련 계획에 대해 어쩌면 잠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거나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 인구 10명 중 3명은 혼혈로 파악되었습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이지만 한인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노스다코다, 아이다호, 워싱턴 DC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17-2021 지난해까지 5년치 인구 통계에 따르면 미주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56만 2,497명입니다. 이는 5년 전인 조사 당시 52만 5,400명에서 6.6%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뒤로 뉴욕 14만 2,143명, 텍사스 11만 1,701명, 뉴저지 10만 9,856명, 워싱턴 9만 7,176명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스다코다였습니다. 노스다코다 한인 인구는 2016년 871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엔 2026명으로 57%가 늘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다호가 2759명에서 3864명으로 28.6%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DC는 3222명에서 28.1% 늘어난 448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칸소, 엘라바마, 뉴멕시코,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텍사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도 두 자릿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미시시피로 2016년 3026명에서 5년 만에 2589명으로 16.9%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다인종 한인 가정이 늘고 있었습니다. 미 전체에서 24%가, 캘리포니아는 16%가 혼혈 가정이었습니다. 혼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아이다호로 한인 인구 60%가 혼혈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메인, 몬타나, 와이오밍, 하와이, 미시시피도 한인 2명 중 1명은 혼혈이며 비혼혈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뉴저지로 전체 한인의 89%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뉴욕, 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로이터 통신이 84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60%로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 이코노미스트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경제 둔화 및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연방노동부의 1월 CPI 인플레가 6%대까지 곤두박질한다면 달러 매각 강풍이 일고 미 주식시장은 사자 열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0월보다 0.3%, 전년 대비 7.4%로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3% 상승했으며 전년보다 4.9%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원조를 승인했습니다. 규모는 2억 7,500만 달러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과 155mm 포탄 8만 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약 4시간 동안 구글 애드 매니저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구글 측은 신고된 관련 문제와 원인을 조사 및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확진자들은 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과 독감, 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으로 병상이 이미 바닥나고 있다며 코로나 환자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USKN 뉴스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헬스케어.gov가 제공합니다. 헬스케어.gov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사진료, 처방약, 예약진료 등이 보장되는 헬스케어.gov의 건강플랜은 유명 민간보험회사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낮은 보험료로 질 높은 플랜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 보조를 받아 약 $10 미만으로 플랜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헬스케어.gov를 방문하셔서 12월 15일까지 가입하고 1월 1일부터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위험 등급이 1일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중간에서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차지하는 병상 수까지 높음이 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재시행됩니다. 최근 난가주에서는 은행 앞에서 기다리다 현금을 찾아 나오는 고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이른바 뱅크 저깅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관련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절도단은 주로 콜롬비아 또는 칠레 등 전문적인 남미 절도범들로 구성돼 강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밤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새벽 4시까지 코로나 지역을 지나는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링컨 애비뉴와 15번 사이 전차선이 보수 공사로 인해 전면 폐쇄되면서 카마겟돈이 예상됩니다. 남가주 지역 토요일인 내일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고도 5,000피트 이상 산간지대엔 눈도 내릴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눈과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도 뚝 떨어져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메디컬 투어스닷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메디컬 투어스닷컴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킹스 카운티와 퀸즈 카운티, 뉴욕 카운티와 서퍼, 브롱크스, 나소 카운티 등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급증하며 위험 등급이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CDC가 마스크 재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부시위크에 소재한 솔데 퀴토 레스토랑 앞에 서 있던 남성 2명에게 차량 한 대가 다가서더니 여러 발의 총격이 발사돼 2명 모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한인 밀집타운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범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4일 현재까지 뉴욕 퀸즈 109부터 111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주요 7대 범죄는 각각 2,850건과 1,18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7.35%와 55.66%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아드리엔 아담스 의장이 지난주 에릭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정신재활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공사 MTA가 이번 주말 뉴욕시에서 열리는 산타콘 축제를 앞두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의 주류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시아인이 15%를 차지하는 뉴욕에서 시의회가 연방의회에 상정된 설날을 연방공휴일 지정 법안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상태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애리조나주 소속의 커스턴 시네마 상원 의원이 현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바꿀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시네마 의원의 탈당으로 연방 상원에서의 과반수 이상 지위를 잃게 된 민주당입니다. 하와이 마우이에서 상어 공격을 받고 실종된 여성을 수색팀이 찾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 해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여성이 실종됐고 스노클 세트와 수영복 일부가 발견돼 상어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음악 소울의 황금기를 이끈 전문 음반 회사 스택스의 창립자 짐 스튜어트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입니다. 소울 음악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오티스 레딩과 흑인 모세로 알려진 아이잭 헤이스가 제작했던 스택스는 흑인 대중음악의 세계적인 유행을 이끈 음반 회사로 평가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국 견제에 중국도 미국 달러 패권의 정면 도전으로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추진하는 등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더 커진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해 기술, 물류, 의료, 건설 등 투자 협정만 34건을 체결하는 등 양국 무역 협정 총 규모 292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다툼, 경기 침체 이 두 가지를 이제 올해를 넘겨 내년에도 연일 가장 중요한 뉴스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전해드린 USK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